저는 스토리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업의 스토리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지금 런업 스튜디오 옆집에 있는 오프오브라는 제품 디자인 사무실 맞나요? 네. 제품 디자인 에이전시. 제품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박현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보는데. 그 어떤 제품들을 디자인을 하셨나요? 제일 뭐 예를 들면 히트작, 남들이 다 알만한 것들. 코웨이가 대표작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보고 있는 이거죠. 네, 코웨이 공기청정기. 요거를 디자인하셨군요. 네. 이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공유가 맞습니다. 광고했었던 거 네, 맞죠? TV 광고 했었죠. 이게 왜 어떤 큰 의미가 있는 이유라도 있어요? 이거가 많이 회자되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연락이 많이 왔죠. 아, 그 코웨이 그 공청기 한 그 네. 회사 어디냐 네.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야? 전화해봐 하면 이제 네, 저희가 연락이 많이 왔어요. 이거 덕분에. 그 흥행을 했다는 거는 이게 디자인 좋다 이렇게 측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쵸. 제일 많이 판매가 됐다든지. 그렇죠. 디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히트죠. 매출을 많이 기여한 제품의 디자인을 어디서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시죠. 그러면은 그럼 이게 공존의 히트를 친 공청기인데 네. 이 자기만의 힘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 힘. 저는 디자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코웨이 마케팅 팀이 열일해 주신 거죠. 네. 이런 디자인은 뭐 어떤 디자인이라고 합니까? 어떤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죠.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거니까 어떤 느낌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오더를 내리시죠. 이거는 그런 거구나. 네.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을 해달라고? 깔끔한 느낌 뭐 이런 거였나요? 아니요. 코웨이는 디자인 언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좀 절제를 많이 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 코웨이라는 브랜드가 이 업계 렌탈 업계에서 거의 선두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있어서 그거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가 그 아이덴티티가 미니멀리즘이면서 기능 성능을 좀 최대한 부각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죠.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미니멀한 건 같아.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사각형이고. 네. 미니멀하다는 게 단순하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는 이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니멀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데. 아, 그래요? 예, 기업의 철학을 담아내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코웨이가 담아내고자 했던 거는 그 보면 공기청정기의 역할이 공기를 최대한 멀리 이렇게 분출을 하면서 공기 순환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은 앞에 이런 어떻게 보면 엔진 같은 팬의 날개 디자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면부에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최대한 멀리 내보낼 수 있는 디자인을 이제 같이 협의해서 한 거죠. 이거 뭐 아이언맨 이거예요? 영감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저 빗살이 실질적으로 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각적인 느낌을 주려고 한 거죠. 이렇게 강한 소용돌이를 주면서 공기가 빠르게 밖으로 나가는 듯한 형상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심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된 거죠. 코웨이 공기청정기로 지금 이름을 날리신 이 이후로 되게 180도 달라졌나 봐요. 이 회사에 들어오는 뭐랄까 일감이라고 해야 될까? 네, 180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일들이 많이 수주가 됐죠. 네. 뭐 어떤 얘기해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네, 삼성에서 핸드폰 만들어 달라고. 삼성 핸드폰은 없고 이제 이런 중견 기업들이 많이 왔죠. 네네네. 네, 뭐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뭐 청호나이스라든가 뭐 루엔스 다 비슷한 업종에서 오네요. 이게 히트가 치니까 이쪽 관련 일들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뭐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전자담배로 히트를 쳤다가 또 그쪽 일들이 또 들어왔겠죠. 핸드폰으로 히트를 쳤다면
애플에서 의뢰가 올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애플은 안 올 것 같아요. 애플 힘들 것 같아요. 삼성은 올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핸드폰 메인은 아니고 이제 서브 핸드폰들 있잖아요. 메인은 왜 안 와? 메인은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이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력 상품이잖아요. 삼성의 네네네. 주력의 핸드폰은 보통 에이전시를 잘 안 맡기죠. 본인 자체적으로 이제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이 다 쳐내죠. 하긴 애플도 그 조너선 아이브 그 조너선 양반이 아이브. 하시다가 지금은 안 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회사 차리셨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삼성 핸드폰은 할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거의 없죠. 그렇군요. 진짜 엄청 유명해가지고 오프브 박현진 에디션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죠. 그래도 핸드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전 세계로 다 이 디자인이 그렇죠.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전 이 건물에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쵸. 월세 여기 내가면서 여기 없겠죠. 사옥 지어서 나갔겠죠. 그런 야망 같은 건 있으세요? 좀 이런 거 내가 디자인 해보고 싶다라든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발뮤다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네. 일본 프리다마 일본 애들이 지금 막 한창 빨아주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런 가전 쪽 위주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 포트폴리오도 그런 가전 쪽이 많아서 그쪽에 노하우가 좀 쌓였어요. 그래도 삼성에서 핸드폰 맡기면 할 것 같은데. 하죠. 열심히 절하죠. 아니 자기 디자인이 전 세계로 배급될 수 있는 어떤 기회니까 어떻게 보면. 하긴 근데 가전도 아닌 건 퍼질 수 있는 건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의 디자인 에이전시면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코웨이의 일을 맡아서. 국내 에이전시가 제가 볼 때는 한 10개 업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래도 이름이 날린다는. 그 중에 들어가시는 거네요, 그래도?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많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림 그리는 직업을 갖겠다 이 생각을만 하고 있었죠. 그러면 중학교 때 이제 집 앞에 있는 뭐 미술학원 이런 데 다니신 거예요? 미술학원 다니고 그 여느 청소년과 비슷하게. 네. 재능이 있다 이런 거를 뭐 들으셨어요? 선생님한테 얘는 뭐 그림을 잘 그린다던가 피드백이. 네네. 그게 그림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면은 그 자리에서 막 3-4시간 동안 계속 그림만 막 그렸었대요. 몰입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학원 보내다 보니까 얘가 미술학원 갈 때만 얼굴이 피는 거야. 맨날 노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애도 재밌어 하고 해서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을 하다가 이제 소묘 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물 소묘, 뭐 석고 소묘에서 이제 연필로 흑백 명암 넣고 막 하는 거 그거를 엄청 팠어요. 저는 수채화 안 하고 소묘 쪽만 쭉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시를 해야 되는데 소묘가 그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기 위주로 갔던 데가 개원예대밖에 없었어요.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러면은 꿈이 어렸을 때부터 뭐 디자이너, 뭐 예술가 이런 쪽이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 참 예술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힘든데 주변에서는 뭐 어디 가서 뭐 얘기도 잘 하기 힘들지 않아? 근데 그림 그리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막 그 중2병 영혼이 정화되고 막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몰입하면은 딴 거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치. 그림만 그리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이제 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순수미술 쪽으로 간 건데 완전 작가 쪽 그래서 미디어 아트 막 백남준 선생님 같이 진짜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아니고 순수미술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맨날 뭐 하면은 뭐 행위예술을 하고 있고 선배들 막 교수님 앞에서 삭발하고 있고 그랬으니까 선배들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작가로 유명해지지 않는 이상 그 전공을 살려서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막 나와서 막 도시락집 하고 뭐 어디 막 중국집 개업하시고 막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감이 들다가 군대 가서 고민을 많이 해서 전과를 했죠.
산디과로 전과를 그때 학점이 좀 좋아서 전과를 할 수 있었어요. 전과해서 산업 그러니까 디자인 계열하고 순수예술 계열하고 조금 그 N극과 S극처럼 사이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렇게 신경전이라고 해야 되나? 교수님 분들도 별로 그때는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교수님들은 막 저 디자인은 뭐 돈의 노예다. 영혼이 없다. 이렇게 하고 또 디자인 교수님들은 막 뭐 예술한다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서로 이런 신경전이 있어서 저도 전과했을 때 좀 적응을 못했죠. 야, 쟤 뭐 예술부에서 왔는데 별로 뭐 없네 이런 거에서 잘 어울리진 못했어요. 그때 거의 겉돌았죠.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이 프로그램은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비오페이스. 비오페이스를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비오페이스를 다니고 내 피부 탱탱해졌다. 비오페이스를 다니고 내 인생 달라졌다. 지금 비오페이스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탱탱한 피부관리 비오페이스. 그리고 그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전문대라서 2년제. 그렇죠. 전과했는데 졸업 전시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졸전을 이제 바로. 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졸전 준비하면서 유학을 동시에 이제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유학을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가 고민이잖아요. 짧지만 산업 디자인 경력이 그때는 1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 근데 그때 막 카피하니까 이제 그 과제 내려고 그러면 많이 봐야 되니까 내가 가장 많이 그 레퍼런스로 삼았던 디자이너가 있는 대로 가보고 싶다라는 걸 한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한 게 이제 두 분이 계셨는데 둘 다 우연찮게 일본 분이셨어요.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막 인터넷으로 막 검색하죠. 그 사람한테 배우려면 어떻게 학원을 등록해야 되나 뭐 했더니 거기 이제 시간 강사로 한 분 계시고 교수로 계시고 누구예요? 그 한 분은 후쿠사와 나오토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후쿠사와 나오토. 네, 또 한 분은 하라켄야라는 분이 있었어요. 하라켄야. 네, 그 두 분이 있는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 나오토 라는 분은 그 무지 디자이너. 무지랑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브랜드 네, 그 두 개를 한. 그 미니멀리즘의 극치. 그렇죠. 그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산업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아는. 네, 그 분한테 진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배우고 싶어서 갈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 학벌 세탁.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있었죠. 자격지심이 이제 있어요. 전문대 갔는데 전과에서 또 1년 공부해서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일본으로 무작정 그냥 갔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히라가나 가타카나 막 보면서 가나다라 이제. 그 전까지는 아예 일본에 아예 그냥 모르다가. 네, 아예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뭐 아는 거 뭐 스미마생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아니 보통 일본 유학 결정하려면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든지 뭐 이래서 많이들 만화는 많이 봤죠. 슬램덩크, 드래곤 뭐 이런 건 봤어도 아예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많이 늦었잖아요. 저는 군대도 갔다 오고 전문대도 졸업했는데. 그래 몇 살이야 그때가? 그때가 일본 이제 유학 결심했을 때가? 간 거는 23살 그러니까 24살 때 막 간 거죠. 그러면은 군대도 되게 빨리 갔다 오신 편이네요. 군대 엄청 빨리 갔다 왔죠. 남들보다 다른 남자들보다 시간이 빠르긴 하네. 영장 나오고 바로 갔죠. 저는 오히려 빨리 영장이 나왔으면 싶었어요. 이걸 빨리빨리 하려고? 맨날 뭐 사탕 망치 막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다. 정신을 빨리 오히려 군대 빨리 갔다 오자 해서 갔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갔는데 한마디도 못하니까 제가 그때 한 이틀을 굶었어요. 처음 딱 일본에 떨어지자마자 이틀을 굶고. 타베루 이걸 몰라가지고? 뭐 주세요도 못하는 거야. 또 숫기도 없어가지고. 구다사이. 그러니까 막 편의점 가면 물건 짚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것도 쑥스러워서 못하고 막 딴 거 물어보면 어떻게 막 영수증 필요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굶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그렇게 소심하신 편이시고 지금도 그렇게 막 활달해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저 이렇게 평소에 보니까 되게 조용하신 분이고. 네. 그래서 이틀 동안 집 밖으로 안 나와가지고 룸메이트가 죽은 줄 알고 막 녹화하고 그랬었어요. 룸메이트가 있었구나 그래도. 네,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겠다고 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막 사전 뜯어먹고 염소처럼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그때는 그 랭귀지 스쿨을 다녀야 되니까 어쨌든 언어를 배워야지 뭘 하니까 그렇죠. 랭귀지 스쿨을 거의 최단위 시간에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랭귀지 스쿨 다니면서 학교 입시 기간이 겹쳐버린 거예요. 입시 그 원서 접수 기간이.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해서 이제 일단 빨리빨리 하고 그때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원서 접수하고 공부하면서 인터뷰하고 공부하면서 거기 또 수능도 봐야지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좀 주어졌었거든요. 저때 유형이. 그 일본 수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험을 봐야 된다. 그 저희 그 랭귀지 스쿨에서 갑자기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일본 역사를 공부하게 생겼냐. 아무튼 막 하다가 그 어쨌든 유학생 전형이니까 실기가 많이 비중이 높으니까 실기를 잘하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붙었죠. 그래서 어디? 니혼대라고 네 니혼대라고 도쿄에 있는 좋은 대학교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 좋죠. 4대 미대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4대 미대라고 네. 일본에서 네. 학벌 세탁 학벌 세탁하러 갔습니다. 제대로 하셨네. 네. 그렇구나.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니 저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대학 생활하기 전까지는 좀 넉넉히 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냥 그림이나 그리고 그냥 화가나 돼야 되겠다. 중2병. 그냥 좀 그렇게 사셨던 것 같다가 갑자기 사람이 달린 거야.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히라가나 하고 막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 듯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유학도 결심하고 유학 가자마자 막 적응해서 한 1년 놀만도 한데 4개월 만에 일본 수능 보고 이게 보통 엄청 빨리 그러니까요. 쉬는 틈이 없었어요. 갑자기 정신을 그렇게 차리신 거예요? 이게 그 주변 환경이 사람을 자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선배들 취업 못하고 막 돈가스 집 차리고 이런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전과를 했는데 나는 실력 차이도 많이 나지 거기 끼지도 못하지 이대로 하면 나도 할 게 없으니까 또 군대 가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혼자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해서 안 되겠다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냥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한번 결심하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 좀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아까 사탕 뱉던 네.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렇구나. 네. 왜요? 모르겠어요. 이게 학교를 비하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 우리 기수의 학년들이 자기가 느낀 거니까 막 포르노를 24시간 보고 그걸로 막 결과물 만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네,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술 작가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네. 그런 환경이 나를 바꾸게 했다. 네. 나는 여기 아니구나. 그래서 니온대로 가서 학벌 세탁을 하시고 그리고 한국 졸업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졸업을 못했고 그때 엔다카 앵고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 환율이 1,000원에 1,100엔에 1,800원대였었어요. 원래 한 1,000원 정도 하는데. 뭐 900원 아니면 올라야 1,100원인데 1,800원까지 올갈 때 부모님이 이제 이제 좀 힘들다. 너 들어와라 해서 이제 엄청 울면서 오기 싫은데. 네, 접고 들어왔죠. 되게 집에서 지원은 되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학비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나 그런 건 제가 알바하면서 벌었었고. 어쨌든 되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환경은 아니었네요. 많이 서포트를 좀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군요. 그렇죠. 돈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제 인생의 변곡
취업은 현타한 것 같아요. 거기 전과 했을 때 현타 한번 오고 그 졸전 준비할 때 현타 오고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학벌 세탁하러 왔는데 졸업도 못하고 이거 뭐 한국도 들어와서 현타 한번 또 시게 와가지고 안 되겠다 빨리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이라도 많이 벌자 해서 그때 또 막 돈이 되는 건 무조건 했었어. 그 뭐 졸업이 아니면은 뭐야? 지금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대졸이죠. 네. 그렇죠. 거기 졸업 어쨌든 졸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에 또 현타가 오셔가지고 돈이라도 빨리 벌자. 네. 그래서 처음에 한국 오자마자 그 가구 회사를 취업하고 일단 취업을 하시고. 그래서 유학생이니까 제2외국어도 하고 하니까. 일본어 잘하시겠네. 조주? 뭐 그냥 일상생활 정도는 하는데 그래서 가구 회사 취업하다가 또 막 때려치고 친구랑 또 신발 사업 친구가 또 신발 창업하고 싶은데 같이 할래 해서 또 바로 회사 때려치고 또 사업. 그 몇 살이에요 그때가? 처음에 20대 중후반쯤 됐겠죠. 7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국 와서 가구회사 들어가 디자이너로 들어가신 거죠? 네, 가구회사 디자이너로 들어갔다가 그 가구도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급하게 취업하니까 그 돌 침대 막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데 취업했다가 그런 거 디자인을 하셨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맨날 그 시키는 게 카피였었어. 야 이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장수돌 침대를 카피하는 회사였구나. 아니 장수돌 침대에 그 경쟁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튼 거기 다니다가 장수돌 침대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장수돌 침대 경쟁사. 경쟁사. 오케이 여기까지. 예. 네 그런데 갔다가 또 카피만 하니까 현타 와서 바로 사표 내고 친구랑 그 운동화 사업하자. 운동화 만들 그때 운동화 좋아해가지고 운동화를 만들어서 또 제2의 나이키처럼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포부를 갖고 그때 또 스타트업 같이 했었죠. 그 운동화 사진 보니까 운동화 사진 여기 있거든요. 네. 이거는 도대체 네.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 네. 이때가 몇 년도라고? 이때가 10년? 15년 전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길에 사람들이 신고 있네요, 이거를.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죠? 네,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 무작정 가가지고 신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야? 네. 도넛? 네. 도넛 도쿄? 이거 예쁘네. 이것도 우리한테 투자했던 분들이 그 이때 당시에 A-Life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네. 그거랑 비즈빔 막 이런 유명했던 브랜드들이 비즈빔 맛이네 살짝. 네, 그런 느낌으로 비즈빔 맛이야. 막 이렇게 비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투자해 주셨던 분들도 그냥 일본 가는 티켓이랑 숙소만 막 대주고 니네들이 촬영해 와라 해서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좀 괜찮은 분들한테 신고 한 번만 사진 신고 찍어주세요 해서 사진 찍고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일본 느낌의 스트릿 패션 사진들이 되게 유행했었어. 이때 막 20대 네. 우리 20대 때는 비즈빔, 언더커버 막 이런 것들이 그치. 막 유행할 때였으니까. 그러고 이제 제대로 된 회사로 취업을 했죠. 현타 와서 제품 디자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신 거네요,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20살, 29 이럴 때 취업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때 28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28, 9. 그래도 취업을 일찍 한 편이야, 솔직히. 4년제 대학 나오고 4년 전문대 나오고 4년제 대학을 도중에 포기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른 편인데 이른 편이지. 네, 지금은 이제 좀 늦어지는데 그 당시 때는 제가 나이가 있는 편이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취업난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나랑 나이 차이 몇 살 나지? 제가 지금 84년생이니까. 나랑 5살 차이 나네. 네. 맞네. 이제 38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를 이제 미국 뉴욕에서 하고 한국에서도 대학을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28살, 29살 때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어쩌면 사회에 던져지게 됐는데 되게 늦은 편이었거든요. 그쵸. 늦다고 생각을 했죠. 늦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지금은 내 취업 다 30 넘어서도 막 신입사원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 어때요? 직장 생활은 괜찮았습니까? 직장 생활도 늦었다는 그 자격지심 같은 것 때문에. 오늘의 뭐 주제는 자격지심 현타네. 그냥 야근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야근, 철야 막 그랬었어요. 그 되게 어떤 뭐 자기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였나 보지 그래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되게 작은 회사였는데 그래도 이제 진짜 내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회사구나라고 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디자인도 잘 못하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 투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디자인은 이제 오래 만지면 만질수록 퀄리티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무식하게 그냥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 디자인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어보기로 하고 네. 그 회사 할 때 그때는 어떤 제품들을 디자인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코웨이 이런 거 하시는데. 진짜 그 제품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제 뭐 에어컨, TV 막 되게 고상한 거, 정수 이런 건데 해도. 그런 것도 하긴 하지만 그런 거는 비중이 높진 않고 진짜 이상한 거 많이 해요. 여기 보니까 그 카드 단말기? 네. 카드 단말기도 일단 하나 하셨고. 그죠? 그때 네네. 그거죠, 이거. 카드 리더기, 그러니까 카드로 이제 결제하면 식당 가면 다 있는 이거 카드 우리 단말기. 늘 보는 그거를 하신 거예요? 저것도 되게 많이 히트친 제품이었죠. 아마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저거랑 그 팀원이라고 버스 타면 빨간색 삼각형 오렌지색으로 돼가지고 삑 찍는 거 있거든요. 그걸 자기가 했다고? 네, 그것도 이제 우리 회사 제가 회사 있을 때 같은 팀에서 나왔던 거고. 그 자기 아이디어였어? 그렇진 않았어요. 이게 공동에? 네, 그거는 이제 제 위에 사수가 했던 거였었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크레딧은 그 사수가 가져가는 겁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센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아니 내 말은 그 크레딧이라 하면 이거 내가 했다. 그쵸. 자기 포폴로 쓰는 거죠. 자기 포폴로는 이직할 때나 그때 쓰는 그러니까 대표님 포폴로는 쓰지는 않. 전 안 쓰죠.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솔저였으니까 그쵸. 리더라기보다는. 그쵸. 거의 뭐. 그거 말고 이제 뭐 보시면 이거 혈당 측정 의료기구 이런 거 하셨고. 네. 재밌는 것도 많이 했죠.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좀 많은데 그 딜도도 있었어요. 딜도요? 네. 성인용품? 네. 그것도 있었고. 그거를 디자인하셨다고요? 그렇죠. 네. 모든 제품은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네. 문방구 앞에서 하는 뽑기도 디자인이 아니 그건 남자가 디자인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 팀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뭐 어떤 거를 주안점으로 디자인했는지 조금만 좀 알려주세요. 네. 그게 이제 그 스팟이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기능적인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그립감이라든가. 네. 왜? 나 손 제스처가 손. 네. 손 제스처가 계속 나오니까. 네. 주먹 쥐고 얘기하는 걸로. 주먹도 이렇게. 네. 막 그런 거부터 해서 이제 소재감. 차가우면 안 돼. 피부에 닿는 거니까. 차가우면 안 되지, 네. 그렇지. 뭐 실리콘인데 또 어떤 실리콘, 또 실리콘의 경도. 경도 이제 그런 것들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돌아다닙니까? 자기가 이제 아니요. 그 프로젝트가 아쉽게도 하다가 그 클라이언트의 내부 사정으로 드랍이 됐어요. 비용 문제 때문에. 아쉽네요. 네, 디자인까지 다 나왔는데. 근데 그 지금 얘기하면 조금 웃잖아요. 외설적인 것 같고. 근데 아니 뭐 그런 있는 제품이고 사실. 그 해외 어워드 보면은 레드닷이나 뭐 IF 보면 항상 그
카테고리가 딱 있어요. 그 성인용품. 네, 성인용품 카테고리가 있는데 보면은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멋있다고요? 네, 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찾아보시면은 되게 멋있어요. 그 조형.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오케이. 네. 거기까지. 네. 네. 아, 그런 것도 네, 진짜 이런 사소한 것부터 많이 하셨구나. 또 뭐 유축기. 이제 유축기? 네, 출산하면 이제 젖을 짜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여자들 쓰는 거? 네. 그럼 이제 유축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평상시에 나오니까 이걸 저장을 해둬야 되는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유축기도 디자인을 해야 되고. 아, 그 인체용 목적으로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 피부에 그것도 다니까. 그 크기. 아니요, 그 이제 펌프예요, 펌프. 아, 모터가 펌프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라도 좀 이렇게 손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깔때기 같은 거를 여기서 달고 이제 여기는 모터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얘가 이제 펌프를 해서 그게 이제 젖병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축기도 있고. 이렇게 닿는 부분 같은 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네,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그 업체에서 줘요. 아, 다행이네요. 예, 여기 평균 둘레 뭐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건 주시고 이제 저희는 외관 쪽 이제 그 하우징 같은 걸 신경 써서 하죠. 어떤 좀 직원이셨습니까? 그 회사 생활하면서 두각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요? 항상 회사를 이직할 때마다 오너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너의 그 스페셜리스트는 친화력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 그런 것 같아. 그 사람들을 되게 잘 융화시켰던 것 같아요. 아, 우리 건물에서도 거의 지금 소식통, 우리 빌딩에서 소식통 역할을 하시고 다 두루두루 친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을 잠재 능력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원이 되면은 그러니까 마음 놓고 디자인할 수 있는 PL이다. 그러니까 내가 PL. 제가 PL이 되면은 프로젝트 리더. 네. 그러면 이제 팀원들이 된 분들은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자체를 야근을 해도 막 싫잖아요. 근데 야근을 할 때도 막 웃으면서 하고 막 같이 농담 따먹기 하면서 좀 분위기가 항상 화기애애하다 보니까 결과물도 항상 좋게 나오죠. 그건 좀 약간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트의 측면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트의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상업적인 요소도 있는데 좀 아트라기보다는 좀 약간 상업적인 측면으로 강하신 면모를 보이셨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 성향도 갈리잖아요. 작가 성향이 강한 분들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강하신 분들도 있고 저는 좀 상업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개인이 봤을 때 만족하는 디자인도 좋은 디자인이겠지만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 내가 조금 별로라고 해도 대중들이 그걸 모두 좋아하고 그걸 샀을 때 만족감이 높으면 저는 그걸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저는 조금 그러니까 예술을 봤잖아. 다 발을 살짝 담갔잖아. 예술을 담갔다 와가지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상업적으로 저는 치우치게 된 것 같아요. 그 아까 전에 그 이제 대인 관계가 좋으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고 대중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뭘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는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어워드 수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탔다고요? 네. 뭐 레드닷 어워드, 뭐 IF 디자인 어워드, 굿 디자인 어워드,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이런 거를 진짜 매해 계속 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직원인데 막 그때 회사 다닐 때 직장인일 때 그래가지고 그럼 직장인이면 예를 들면 자기가 아까 전에 프로젝트 리더야?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리더야? 그럼 내가 우리 팀에서 이거를 브레인스토밍을 어찌됐든 해가지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디자인 하나가 나왔어. 그게 이제 디자인 업계에서는 아까 전에 뭐 어워드가 있다, 뭐 잡지가 있지 않나요? 다 디자이너들이 보는 잡지라든지 이런 게 있죠. 있죠. 그 월간 디자인 같은 건데 잡지랑은 별개로 영화도 칸느 영화제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디자인도 이제 어워드가 있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거기에 수상을 하면은 그 어워드에서 트로피 같은 것도 주고 그걸 받으셨다고? 네, 그 트로피를 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름이 써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코에이가 저희한테 일을 줬는데 상을 받았어요. 그럼 뭐 코에이 담당자 이름 쫙 쓰고 우프오브의 담당자 이름 쫙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자인 업체 에이전시의 이름 나오고 팀원들 이름 쫙 나오고 네.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중복이 많이 됐던 거죠. 이 프로젝트에 이 팀원들하고 했을 때 내 이름이 올라가는데 다른 팀원들하고 했을 때도 제 이름이 올라가고 이렇게 많이 됐었죠. 그 디자인 업계라는 게 되게 좀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유명 디자인 회사에 있지 않더라도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그럼요. 아울렛들이 좀 있네요. 많죠. 그게 그 어워드도 이제 그냥 일반 학생 전용도 따로 있어요. 그냥 기업을 통해서 안 해도 그냥 컨셉 디자인처럼 혼자 어워드를 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 디자이너들이 이제 실전에서 활동하시는 디자이너들이 보고 이름이 계속 눈에 밟히기 시작하면서 그쵸.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되죠? 평판 디자이너로서의 평판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내공이 찼다 하면 이제 나가서 에이전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직장 생활 하다가 차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지금 그렇게 되신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해외 어워드 수상했거나 이제 막 그 디자이너들끼리 보는 막 비엔스나 핀터레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레퍼런스 보는 사이트들 보면 이제 눈에 많이 띄는 분들이 계세요. 얘 또 올라왔네. 그런 사람이었어, 자기는? 저는 그때 비엔스가 지금처럼 막 활발하게 하진 않아서 전 그냥 비엔스? 네. 뭐예요? 그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사이트 같은 건데. 사이트 네. 웹페이지가 있어. 거기에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를 올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죠. 막 좋아요 누르고 막 그런 거 피드백 올려주고. 지금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을 네. 이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지신 분이시겠네요.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회사 이름은 알지 몰라도 저는 잘 모르시지 않을까요? 저는 대외적으로 막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아니 회사가 자기잖아, 대표인데.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런업은 알아도 런업님의 성함을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다 알죠.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도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거 보고 눈에 많이 띄는 친구를 스카우트해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죠. 자기 커리어를 올릴 때. 그리고 그런 단계를 밟으신 거네요. 그 전 회사에서 이제 소위 월급쟁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뭐 승진도 빨리 되고. 아니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아 넣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디자이너.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를 메꾸기 위해서 오랜 시간 나는 하나를 자꾸 물고 늘어져서 결과물을 좋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뭐랄까 영감의 영역, 창작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갑자기 하고 악상이 떠오른다든지 뭔가 뭐 다른 거를 하고 있다가 뭔가 벼락 맞은 듯이 뒤통수를 맞은 듯이 뭔가 영감이 떠오른다 이런 과정들을 많이 상상을 하시는데 본인은 좀 어떤 스타일이 아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잘 안 될 때는 잠깐 내려놓고 그렇지. 그러니까 바다 한번 보고 아마 이런 거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저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저는 좀 물고 늘어지는 편이에요. 그냥 끝까지 생각을 안 나와도 짜내고 없으면 책을 한 권이라도 더 보고 관련된 주제에서 관련 서적을 읽든 뭐 논문을 읽든 뭐 웹서핑을 하든 나올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를 하면서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띵 하고 나왔던 그런 영감을 얻어서 했던 프로젝트는 거의 없어요. 다 그냥 계속 진득하니 저는 좀 물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나왔었던 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에이전시를 창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그때 대신 포트폴리오 많았는데 회사가 유명하진 않았었어요. 국내 이런 굴지에 말하면 다 아는 기업의 이름의 수주를
제가 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열정이 앞선 나머지 너무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지금 보신 그 공기청정기 아까 그 코웨이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당일이 딱 왔어요. 저희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PT를 하러 갔는데 저희 팀원들 딱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담당자분들 디자인 팀장들 뭐 해서 그 인원분들 딱 앉아 있었는데 그 PT가 잠깐만요. 그 PT가 이제 입찰 아니요. 입찰 단계 끝났고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선정됐고 어쨌든 리서치도 끝나고 이제 컨셉 스케치를 1차 컨셉 스케치를 보여주는 단계였었어요. 우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해볼 겁니다. 네네. 그래서 PT를 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리서치를 할 때 보통 그냥 프레젠테이션 넘기면서 뭐 이번에 뭐 리서치를 발표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뭐 목차는 다음과 같고 첫 번째 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빌리티 막 설명하고 막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영감을 따와서 그것보다 이제 뭐 사용자 행태 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뭐 요즘 트렌드 조사를 보시겠습니다. 뭐 CMF 보시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좀 중2병인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는 각인시켜야 된다. 코이한테. 그래서 상황극을 했었어요. 네. 상황극이요? 그러니까 상황극 하니까 잠깐 상황극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program is sponsored by Pelix. 이 프로그램은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Pelix. 올해도 새해 목표가 금연이야? 금연. 억지로 은담 먹고 각 잡고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3분씩만. 금연 절대 어렵게 하지 마. 손으로 잡고 입으로 마셔. 질리면 맛만 바꿔가면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펠릭스가 툭, 나도 모르게 툭툭 단번에 만족도 1위. 그게 펠릭스야. 금연 언제까지 시작만 할래? 이젠 끝을 봐야지. 너도 진짜 금연에 필요한 담배를 펴. 펠릭스처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금연할 수 있어. 펠릭스. PT를 시작을 했어요. 그 상황극으로 해야겠다. 지니어스 게임과 막 그 퀴즈 맞추는 돈 막 그런 것처럼 막 그래픽 딱 보면서 이제 뭐 룰 설명할 때처럼 룰 설명할 때처럼 누구는 뭐 A 왔다가 뭐 이렇게 게임 룰 설명하듯이도 하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막 추적 비가 오는 밤 뭐 그때 회사 이름은 플레이스 그레이여서 플레이스 그레이에 전화 한 통이 왔다. 막 이렇게 PT를 한 거예요. 미쳐가지고. 고의에서 의뢰가 들어왔다. 아니 그 아저씨들 앉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벙찐 거지. 제가 약 빨았나?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디자인 팀장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팀원들끼리 역할을 나눠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막 상황극을 한 거야. 한 통의 전화가 그때 공기청정기였으니까 막 미세먼지가 심해서 황사를 이겨낼 수 없다. 막 좀비가 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스토리텔링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 보듯이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즐겼으면 싶겠다. 그러니까 딱딱한 자리가 아니고. 네네네. 그때 에이전시는 차별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에 막 무리수만 남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5분, 10분, 20분, 30분이 흘러가니까 얼굴이 점점 빨개지시는 거예요. 오래 했구나 그거를.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는 PT 하면 막 한 1시간 넘게 하거든요. 네. 리서치 발표, 뭐 결과물 발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그때 밑에 부하 직원한테 정리하고 와 이러더니 딱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 잠깐 타임 이렇게 쉬었다 갑시다 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때 대표 되시고 이제 처음. 그러니까 좀 큰 이름 있는 데서, 규모 있는 데서 처음 한 거죠. 그 열정이 있네 사람이. 네.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아직도 고마운 게 한 번만 다시 봅시다. 만약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세요 했으면 끝이었을 텐데 한 번만 다시 보자. 한 번만. 그 열정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왜냐면 그 전에 포폴은 좋았거든요. 저희 회사 포폴이.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봅시다 해가지고 그때 심기일전에서 막 갈았죠. 내가 잘못했구나. 정석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정석대로 딱 했는데 그때 박수를 치셔서 딱 일어나서 그 두 번째 PT 할 때 팀장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랜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막 그때 코웨이 직원들한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랜더는 이렇게 하는 거고 완전 만회했네요. 네. 그래서 신뢰를 다시 얻었죠. 그때 완전 바닥 쳤다가 올라갔다. 그래서 그때 다행이다 해가지고 그때 진짜 기간을 되게 짧게 일주일밖에 안 줬어요. 다시 보는 데까지. 다 드랍되고. PT 준비하는 데. 일주일 동안 거의 진짜 갈아 넣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석대로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뻘짓하지 말자 해서 제대로 해서 보여줘서 되게 좋아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 뒤로 그걸 계기로 이제 그 뒤로 계속 일을 주셨던 것 같아요. 코웨이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그래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디자인 에이전시 들까요? 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1위? 11.5? 11.5.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해보면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이러시는 분들이 이렇게 확답을 안 주셔요. 보면은 이렇게 딱 11위 아니야 11.5. 뭐 둥글둥글 사시는 게 참 또 능력이 아닐까. 저는 좀 잘 그렇게 못해가지고 되게 부러운 능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제가 이번에는 그 인스타를 통해서 이 관련 질문들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야. 애플. 그러니까 뭐 애플 디자인이 이쁜 게 사실이냐? 아니면 내가 뇌이징이 돼서 이게 예뻐 보이는 거냐? 둘 다 정답입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미감에 관한 얘기는 사실 객관적인 수치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거를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적격자예요. 왜냐면은 그런 주관적인 필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런 디자이너의 주관으로 봤을 때 애플 디자인 지금 폰은 뭐 쓰세요? 아이폰 씁니다. 아이폰 쓰시고 여지 없구만. 애플은 상징적으로 돼버렸죠.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나오면 항상 유출컷 보면 망했다 애플. 항상 더 이상의 혁신은 없어. 인덕션이니 뭐니 하면서 난 이제 애플 싫어 하더니 이제 결국 애플 사고 키노트 딱 나오면 아니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뻐 이러잖아요. 네이징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만지는 거랑 다르잖아요. 얘는 이제 애플은 리얼 소재를 많이 쓰잖아요. 실제 유리도 쓰고 알루미늄이나 뭐 스테인레스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소재들을 많이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낌을 내려고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에 도색을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플라스틱에 뭐 메탈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근데 이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만지면 이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 돈을 쏟아 붓잖아요. 그러니까 네이징도 맞고 실제로 예쁜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애플은 좀 애증의 관계 같은 느낌인 거죠. 왜요? 좋아하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조금 실증 난 듯 하면은 또 뭐 나오면은 보게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예뻐요. 잘해. 그래요? 네, 잘하죠.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마감 CMF라고 해요. 마감. 그럼 이제 그 CMF 근데 요즘엔 이제 P까지 들어가는데 CMFP가 뭐냐면은 C가 이제 컬러, M은 메터리얼, 재질, 재료, 소재, 그리고 F는 피니시, 마감. 그리고 이제 요즘에 P까지 하는데 P는 패턴. 그게 이제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트렌드로 많이 좀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죠. 그런 소재라든가에 대해서. 근데 애플이 소재를 가감 없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을 쓰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뭐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제정신이세요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단가가 얼마인데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스프레이 뿌려요. 이렇게 끝나거든. 스프레이 뿌려요. 스프레이 뿌려요.
도금할까요? 이렇게 좀 돈 좀 쓰면 도금. 근데 이제 얘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이걸 올려줬어요. 그 제품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을 많이 올려줬어요. 고마운 거지 우리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알루미늄 써야 그러면 고민을 하잖아 클라이언트들이. 그러니까 써볼까? 예전에는 아까처럼 얼굴 빨개져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써볼까? 아니면은 그랩시다. 스탠다드 자체를 올려줘서 이 시장 그걸 높이는 게 끝이 아니고 이걸 높임으로써 이제 그 산업군의 그 확장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은 무궁무진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꼭 알루미늄만 써야 돼? 난 이번에 뭐 대리석도 써보고 싶어. 돌도 써볼래? 막 이런 확장성이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준 거죠. 그런 거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미니멀 하잖아요. 이것도 그쵸. 그냥 판인데 어떻게 보면 판때기인데 벽돌이죠. 벽돌 판때기인데 네. 여기서 뭔가를 하려면은 사실 소재, 네. 피니시 뭐 이런 그쵸. 걸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데 한정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니멀한 디자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데 애플은 거기서 뭐랄까 개척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선두주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선두주자가 애플인 건 확실하죠. 디자인은 취향 차이라서 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군더더기가 없다. 되게 시대에 부합한다. 네.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가 벽돌로 안 만들고 뭐 동그라미로 만들었어. 삼각김밥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가설이긴 하지만 그 삼각김밥의 형태가 주를 이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왜곡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벽돌이 아니고 뭐 3GS처럼 뒤가 볼록한 거가 이제 계속 나왔다면은 삼성도 지금의 형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리더의 영향을 무시하진 못하거든요. 삼성 말씀하셨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삼성 뭐 갤럭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 편을 제가 봤어요. 그 오줌님. 예. 네. 그 자동차 네. 카레 클린트 대표님. 네. 그분 재밌게 봤는데 그 현대자동차의 아이덴티티는 확 바뀌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비단 현대자동차의 문제가 아니고 네. 한국의 산업 디자인의 행태, 한국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모든 기업들이 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빨라요. 좋게 말하면. 뭔가 변화를 많이 해요. 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보다는 그때의 트렌드에 맞춰서 얼굴이 계속 바뀌죠. 그 갤럭시도 라인업의 아이덴티티가 요 근래 조금 잡지만 없었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없잖아요. 요번에 새로 유출된 거 보니까 뒤에 이렇게 보셨죠? 네. 이렇게 약간 곡선 들어간 맞아요. 그 카메라 그 노치 부분이 그건 또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매번 이제 옷을 카멜레온처럼 계속 바꿔 입어요. 오히려 그게 정체성이 되어버린. 네.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적인 시장은 왜냐하면 트렌드에 민감하고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 긴 프로젝트 기간을 잡는다기보단 단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일을 수주하고 하면은 이제 제가 배울 때는 뭐 리서치하고 뭐 공부하고 조사하고 디자인하고 하는데 뭐 몇 달이 걸려요. 보통 한 번 디자인하는데. 근데 이제 연락 와서 나 우리 회사 급해요. 2주 뒤에 봅시다. 한 달 뒤에 봅시다. 이렇거든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오너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최종 결정권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요. 아니 뭐 삼성 현대도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죠. 매번 디자인이 바뀌고. 근데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쁘다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현실인 거죠. 거기다 뭐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는 건 그렇죠. 아니고. 애플은 근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거죠. 장기 플랜을 갖고 쭉 끌고 가는 힘과 그때 이제 변신을 해서 따라가는 게 있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에어팟 맥스 그 헤드폰 그거 어때요? 귀돌이. 귀돌이 그거는 디자인 좋으세요? 처음에 유출된 걸 먼저 봤거든요. 저는 유출된 거 볼 때 역시 역시 잘했다. 그랬지. 역시 잘했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재도 그렇고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일단 눈에 거슬리는 게 없고 잘했다. 근데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착용샷을 딱 퍼졌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딱 공식 발표를 할 때, 뭐지 진짜 군밤 귀돌이 그 어렸을 때 우리 군대 가면 크기가 크더라고.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크면은 될까 해서 저는 일단 제품은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놔두고 보는 제품이 아니고 그건 얼굴에 써야 되는 거니까 제품만 봤을 땐 괜찮은데 썼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도 뭐. 네? 저는 사세요? 네, 저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저는 다 마음에 드는데 그 케이스가 케이스가 접어서 보통 보관하는데 그 뭐 나라 사람들이 브라자라 그러고 난리 났어요. 그래도 잘 팔릴 거예요 아마. 네. 저는 애플 뭐 얘기가 나왔을 말인데 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탠다드 딱 제시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이를테면 한국의 스탠다드라기보다는 세계의 기준, 세계의 어떤 기준을 이 정도 기준이 내가 볼 때는 평균에서 살짝 넘는 기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상위 한 80% 되는 기준. 애플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애플이 기준이라기보다는 1등. 1등?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쫓아가는 예를 들면 왜 아예 하이엔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전에 헤드폰 얘기를 했으면 아예 뭐 막 오디오 필이라고 하죠. 그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엄청난 헤드폰 같은 거 이제 막 끼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그 포지션이 딱 중간에서 조금 높은 거지. 내가 볼 때는. 그 기준을 이제 제시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포지셔닝만 보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게 뭔지 아는데 그 핸드폰도 아이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샤오미도 있고 오포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뭐 람보르기니에서도 폰 나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람보르기니 폰 같은 거 보면 막 각이 막 엄청 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과하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애들이 있는 반면 애플은 그거를 잘 지켜요. 그 중도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포지션이 중도인데 제가 말하는 건 그 중도를 잘 지켜서 얘네가 선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포지셔닝을 딱 만인이 좋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포지셔닝 중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판매가 잘 되니까 걔는 진짜 잘하는 업체인 아니 그러니까 거죠. 그게 만인이 좋아하는 것보다 아주 살짝 뭔가 리딩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거를 너무 많이 앞서 나가도 못 쫓아올 텐데 그거를 참 뭐랄까 리치 조절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한 발자국 가도 되는 걸 반 발자국만 가서 따라오게 하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재능 관련해서. 본인은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젊었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에 대한 게 확고했었어요. 내가 짱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림 좋아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난 잘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도 그러니까 근자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들이 인정을 주지 주관적인 않아도 작업이라는 게 다 그렇게 마련이죠. 그걸 엄청나게 자신감이 높았다가 이제 필드로 오고 일을 하면서 주위의 동료들과 선후배들을 보면서 이제 그 자신감이 점점 내려오죠. 세상은 넓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신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짱이다는 이제 20대 때, 30대 때부터는 더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알면 알수록. 그러면은 재능이라는 게 방금처럼 더 해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저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지금은 그냥 진짜 근자감이었던 걸로 그쳤던 것 같고 재능보다는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아까 전 처음에 앉아서 나올 때까지 앉아 있는. 근데 이제 그 아티스트는 모르겠는데 디자인은 공부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노력을 한다면. 노력을 한다면. 네. 충분히 낫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네. 다른 전공에서 뭐 제품 디자인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건 상관없겠네요. 거기에 비춰보면. 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상사가 건축학도였었어요. 그분도 디자이너시고 노력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네. 충분히 가능해요. 뭐 되게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네.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열정. 네. 상황극을 할 수 있는 열정. 그렇죠. 돈줄 앞에서 그거는 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열정은 아닌 것 같은데. 열정이죠. 그건 회사를 나를 각인시켜서 내가 해야겠다라는 열정.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요즘 디자인의 핫 키워드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키워드 트렌드요? 그러니까 미니멀 아닙니까? 미니멀도 맞는 것 같고, 그 CMF 아까 전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트렌드 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기업이 먼저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트렌드를 좀 만들면 그때 좀 쫓아가요. 중소기업이나 이제 스타트업이나. 그래서 그런 트렌드 조사는 결국에는 기업이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애플이든 삼성이든 뭐 테슬라든 그런 키워드는 그러니까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막 찾는 게 아니고 딱 보면 그냥 그 기업이 하고 있는 행보가 트렌드거든요. 지금 삼성에서 나온 냉장고가 비스포크 말고 하이 그 라인업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무슨 셰프 셰프 컬렉션 같은 거 보면은 그 앞판이 돌로 돼 있어요. 그 색깔 그게 이제 다르게 돼 있고 그거죠. 냉장고라고 하면은 사각형이잖아요. 그냥 박스가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디자인적으로 차별성을 줄 게 없잖아요. 이제 한계가 왔어요. 옛날엔 거의 그래서 CMFP 장미 그리고 그랬어요. 옛날에 빨간색으로 장미 그리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그 다음 이제 메탈 헤어라인처럼 해서 이렇게 쫙 막 스크래치 난 것처럼 있다가 지금은 이제 비스포크 또 막 색깔 갈아끼고 돌 갖다 붙이고 소재, 마감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테리어도 소중하니까 사람들이 인테리어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들이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띄면은 제품이 또 고급스러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싸 보여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뿜어야 되는데 가전들은 그러니까 소재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고급스러우면서 디자인 튀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CMF에 집중하면서 소재에 집중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좋으면은 소재가 좀 특이한 걸 하려면 마감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미니멀에서 이제 초미니멀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소재로 좀 신경 쓰는 그렇게 가고 있죠. 뭐 테슬라 사이버 트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게 봅니다. 사고 싶어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CMFP 아닙니까? 물론 디자인도 파격적인데 막 그쵸. 뭐 유리가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이 이렇게 눈높이를 높여줬다고. 사이버 트럭이 한번 쳐줘가지고. 그치.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뭐 삼각형으로 디자인이 끝났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눈에 익으니까 치고 나가주니까 이제 다른 디자인들이 이제 편안하게 눈에 또 들어오는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상징적인 건 맞죠. 지금 테슬라 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델 3 최근에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그거 고쳤습니까? 지금 수리 들어갔어요. 수리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어떤 이렇게 뭔가 비포 애프터가 나뉠 수 있는 되게 중요했던 순간을 꼽는다면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이걸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딱 그 일본 유학 가는 전후로 인생이 많이 딱 갈렸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일본에서 얻으셨나요?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겼다면? 일단은 그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자주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 살았다면은 일본 갔을 때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와닿고 먹고 살려면 알바를 해야 되니까 또 일어를 공부해야 되고 또 학교를 가려면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외국인이니까 내가 수업을 들으려면 수업 내용도 맨날 녹음해가지고 집에 가서 녹음한 거 듣고 다시 번역하고 내가 놓친 거 없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지런해졌어요. 그때는 또 한국 교육은 제가 한국에서 전문대를 다녔기 때문에 깊이 있게 배우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좀 그런 취업 위주의 과목의 커리큘럼이었거든요. 한국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취업이 일단은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목표니까 지금. 그렇죠. 네. 제가 느끼기엔 일본에서 공부했을 때는 툴이나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줬었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이론, 철학, 네, 한국 근본적인 거에 그쵸. 대한 좀 나무로 따지면 네네네. 한국은 이제 가지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잎사귀 꽃을 배운다면은 일본은 이제 그 나무 기둥 아래에 있는 뿌리를 가리킨다고 해야 돼. 내가 흔들리지 않게 그 디자인 철학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또 이런 얘기한다고 이 시국에 아니 뭐 옛날에 일본 유학 갔던 얘기인데 뭐. 제가 느끼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제가 있는 디자인 철학이 거기서 많이 확립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뭔가 정체성이라는 게 생겼구나. 이 디자인이 좋으면 이 디자인도 한번 해봤다 막 그랬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내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아이덴티티가 잡혀가는 거고. 저도 되게 많이 동의를 하는 게 저도 뉴욕에서 유학할 때 이후로 옷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라든지 나라는 아이덴티티 그 전과 이후로 달라요. 그 전에는 유행하는 옷이면 다 한번 따라서 사서 입어봤다가 이제는 그 이후에는 이건 내 거, 이건 아닌 거 이런 게 좀 갈라지는 좀 그런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근데 마찬가지로 아트 쪽에 있으시니까 거기서 또 많이 내공이 쌓이시고 보던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거를 이제 경험하시면서 가치관도 많이 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없어요? 큰 변곡점은 그거고 다음 스텝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창업을 한 스텝. 그래 6년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대단하신 거죠. 네, 개인 사업 한지 6년 됐으니까 오래됐네요. 그 사업하기 전과 지금의 뭐가 어떤 점이 달라지셨습니까? 삶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일하는 건 똑같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니까. 그치. 네. 나를 이제 할 수 있는 건 클라이언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랑 진짜 가치관이 안 맞는 클라이언트면은 이제 그냥 안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있는 거고. 하고. 네. 근데 이거 기업과 기업도 궁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랑 잘 맞는 기업도 있고 안 맞는 기업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니까 더 열정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더 맨날 밤새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래서 되게 저는 봤을 때 되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자식도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 저번에 한번 봤구나. 미용실에서. 그 애도 있지, 결혼도 하셨지, 회사 잘 굴러가지. 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냥 이대로만 그냥 현상 유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뭐 크게 안 바라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런업 이렇게 스토리타임 출연하셔가지고 좀 제가 어떻게 도움이라도 조금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오프 오브 박현진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내일 또 봬요. 여기까지. 유바.